5차 첫 번째 강의 시작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중간고사 끝나고 이거 트랜스크립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제일 첫 번째는 6장 첫 번째 보면 이제 폴리머레이즈, RNA 폴리머레이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계속 이제 폴리머레이즈 내용인데 중간에 이제 프로모터 얘기 잠깐 했었죠. 일단은 RNA 폴리머레이즈 얘기하면서 코어 서브 유닛 알파2 베타 베타 프라임, 그리고 여기에 홀로 엔자임이 되면 시그마 서브 유닛이 와서 붙어서 홀로 엔자임을 이룬다. 근데 이제 시그마 서브 유닛이 중요한 부분은 RNA 폴리머레이즈가 제일 먼저 트랜스크립션을 하기 위해서 DNA에 바인딩해야 되는데 DNA에 바인딩하는 자리인 프로모터를 찾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가 시그마 서브 유닛, 시그마 팩터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에서는 시그마 팩터가 RNA 폴리머레이즈의 프로모터 바인딩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규명한 실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단계별로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모터 얘기 잠깐 했었어요. 프로모터 얘기할 때는 코어 프로모터 마이너스 10박스, 마이너스 35박스, 이 시퀀스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마이너스 10박스와 마이너스 35박스가 대부분의 이콜라이의 유전자에 존재하고, 근데 이제 똑같은 시퀀스로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시퀀스로 있는 게 아니라 시퀀스가 비슷한데 그렇다고 이거와 전혀 다른 프로모터가 아니고, 이거와 굉장히 유사한데 시퀀스가 하나, 두 개 정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 시퀀스가 다름에 따라서 RNA 폴리머레이즈가 그 시퀀스를 찾아가는 정도, 바인딩 어피니티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1000개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프로모터는 이 RNA 폴리머레이즈가 좋아하는 시퀀스에 더 가까운 아이들은 더 자주 가서 트랜스크립션 하기 때문에 발현량이 많고, 그거와 좀 멀면 멀수록 트랜스크립션 되는 양이 조금씩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발현량이 유전자에 따라서 프로모터의 그 시퀀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그리고 이 코어 프로모터 말고도 이제 업 엘리먼트라는 것도 프로모터다. 근데 업 엘리먼트는 사실은 오늘 배울 텐데 시그마 서브 유닛이 아닌 알파 서브 유닛이 바인딩하고 찾는 그 프로모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프로모터, 이콜라이 프로모터는 코어 프로모터인데 시퀀스가 조금씩 다른 거고,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코어 프로모터 말고도 업 엘리먼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업 엘리먼트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업 엘리먼트도 있고 코어 프로모터도 있으면 더 빨리 가서 폴리머레이즈가 찾겠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더 액티비티가 더 많고 발현이 많이 되고 그런데 업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시그마 서브 유닛이 아닌 알파 서브 유닛이 찾는다. 어쨌든 알파 서브 유닛이든 시그마 서브 유닛이든 다 폴리머레이즈잖아요. 그래서 폴리머레이즈가 찾아서 바인딩하는 시퀀스니까 업 엘리먼트도 역시 프로모터라고 불러요. 그런데 프로모터가 아닌 인핸서라는 시퀀스가 있다고 했죠. 인핸서는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가 바인딩하는 시퀀스, 트랜스크립션 리프레서가 바인딩하는 시퀀스 오퍼레이터,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가 바인딩하는 시퀀스 인핸서, RNA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하는 시퀀스 프로모터. 그러면 인핸서라는 시퀀스가 어떻게 트랜스크립션을 인핸스 시켜주느냐? 인핸서라는 시퀀스는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가 붙는 자리인데, 그럼 그 자리에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가 붙으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가 RNA 폴리머레이즈와의 바인딩 어피니티가 있어요. RNA 폴리머레이즈와 바인딩을 하게 되면, 그 RNA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하게 되면 바로 이 주변에 프로모터가 존재하니까 RNA 폴리머레이즈를 프로모터 주변으로 리크루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의 역할이에요. 트랜스크립션 리프레서는 어떻게 작동했어요? 트랜스크립션 리프레서는 우리 오페론 할 때, 이 챕터 끝나면 이제 오페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긴 할 텐데, 어쨌든 트랜스크립션 리프레서는 오퍼레이터라는 시퀀스에 가서 바인딩하는데, 이 오퍼레이터라는 시퀀스가 프로모터랑 겹치게 되면 리프레서는 오퍼레이터에 가서 붙으려고 하고 RNA 폴리머레이즈는 프로모터에 가서 붙으려고 하는 이 경쟁적인 관계. 그래서 오히려 리프레서가 오퍼레이터에 가서 바인딩하는 바인딩 어피니티가 RNA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에 가서 바인딩하는 어피니티보다 세면
당연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에 폴리머레이즈가 튕겨나가서 트랜스크립션을 못하고 막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3페이지는 스킵했던 것 같고요. 4페이지에서 뭐 두 가지에 대해서 했어요. RNA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을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오픈 컴플렉스 DNA를 디내추레이션 시켜야 되는데, 디내추레이션 시킬 때 도대체 몇 베이스 정도나 디내추레이션 시키느냐를 알 수 있는 실험. 첫 번째 뭐? 하이퍼크로믹 시프트. 두 번째 DMS 애소뉴클리에이즈 실험. 그러니까 RNA 폴리머레이즈가 DNA에 바인딩한 후에 트랜스크립션 하기 위해 몇 베이스 페어를 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험에 대해 기술하시오라고 하면 1번 하이퍼크로믹 시프트는 그냥 하이퍼크로믹 시프트라고만 쓰면 되고요. 2번 실험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기말고사. 예.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그 다음으로 배운 거는 거기에 이제 그 핸드아웃에는 그 DNA 멜팅 돼서 몇 베이스나 하느냐를 몇 슈퍼 헬리시티로 뭐 한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요거는 생략.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을 하는데 당연히 바인딩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프로모터니까 그 시퀀스가 중요한 거는 맞는데 그 시퀀스를 위에서 그 시퀀스만 이렇게 딱 바인딩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쭉 차지하면서 바인딩하잖아요. 그래서 이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 주변으로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느냐를 알 수 있는 실험. 첫 번째 실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뭐였어요? 이 한쪽을 레이블하고 그다음에 엑소뉴클레이즈 3를 처리해서 점점 내가 레이블한 반대 방향의 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두 번 해야 된다 그랬죠. 레이블을 이쪽 끝에다 한 번, 이쪽 끝에다 한 번. 모두 다 5' 끝쪽에다 레이블하는 거예요. 5' 끝쪽에다 레이블하면 반대쪽 3' 잘려 나와서 요 끝을 알 수 있고, 이쪽 5'만 하면 이쪽이 잘려 나가면서 요 길이를 알 수 있는 이런 모양. 그런데 이거는 실험을 두 번 해야 되는데 실험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았죠. DNase 1 풋프린팅 어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해서 DNA의 어느 부분까지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는 실험에 대해 기술하시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오늘은 4페이지 아래 Structure of Sigma. 시그마 여전히 시그마네요. 시그마는 제일 아래 그림 한번 보세요. 6.22라고 되어 있죠. 그냥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도메인을 나눴어요. 그리고 뭐 1번도 1, 2로 나눴고 2번은 1, 2, 3, 4, 3번은 하나고 4번은 1, 2 뭐 이렇게 나눴죠. 그냥 이거는 시그마 팩터를 그냥 구획별로 나눈 것이고, 그 옆에 보시면 이 시그마 팩터는 위쪽에 쭉 선으로 그려져 있고 아래쪽은 프로모터 시퀀스가 있죠. 근데 이제 위에 거를 보면 N터미널이 오른쪽에 C터미널이 왼쪽에 가 있죠. 뭐 이런 거. 그래서 2.4가 마이너스 10박스를 인식하고 4.2가 마이너스 35를 인식하고 뭐 이런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해 가나요? 6.23?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알아야 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실험, 시그마 팩터가 프로모터를 인지하는데 중요하다. 여기 보니까 시그마 팩터 뭐 여러 도메인이 있는데 어떤 도메인은 마이너스 10박스를 인식하고 어떤 도메인은 마이너스 35박스를 인식한다. 뭐 무슨 도메인이 뭘 인식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시그마 팩터가 코어 프로모터 마이너스 10박스와 마이너스 35박스를 인식한다. 여기까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 보면 이제 오늘 해야 될 것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알파 서브유닛 보니까 업 엘리먼트를 레코그니션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파 서브유닛 중에도 C terminal portion of alpha subunit enable the polymerase to respond to an up element. 그러니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듬이 앞쪽 알파의 CTD, C 터미널 도메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알파의 C 터미널 도메인이 업 엘리먼트를 인식한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할 텐데, 그럼 어떤 최종적으로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폴리머레이즈의
이콜라이 RNA 폴리머레이즈의 알파 서브 유닛의 C 터미널 도메인이 업 엘리먼트를 인식하여서 트랜스크립션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적 증거예요. 여러분들 알파 2, 베타 프라임, 시그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업 엘리먼트도 인지하고 그다음에 코어 프로모터도 인지해요. 코어 프로모터 부분을 시그마가 인지하는데 알파 서브 유닛 원래는 이제 알파의 C 터미널 도메인인데 그냥 알파 서브 유닛이라고 칩시다. 알파 서브 유닛이 업 엘리먼트와 바인딩해서 업 엘리먼트로 인해서 트랜스크립션이 더 증가되도록 우리 이런 거 했었죠 전에. 그러니까 코어 프로모터만 있는 프로모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5만 있는 프로모터가 있고 어떤 아이는 업도 있고 코어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5 여기는 업, 여기는 코어, 여기도 코어. 그러니까 어떤 프로모터는 코어만 있고 어떤 프로모터는 업 엘리먼트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똑같이 이 홀로 엔자임은 어느 것의 트랜스크립션 액티비티가 높겠어요? 당연히 코어만 있는 것보다 코어와 업이 다 있는 게 트랜스크립션 액티비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홀로 엔자임으로 하면 이건 뭐예요? 코어 온리, 코어 이거랑 코어 플러스 업이면 코어를 이만큼 트랜스크립션 한다라고 하면 얘는 이만큼 트랜스크립션 더 많이 해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한테 알파 서브 유닛이 업 엘리먼트가 있을 때 업 엘리먼트에 바인딩해서 얘의 트랜스크립션을 더 높일 수 있음을 증명하시오 라고 숙제를 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험을 하면 이걸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이게 대면이면 누구한테 물어볼 텐데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알파 서브 유닛이 업 엘리먼트에 바인딩해서 업 엘리먼트에 의해서 더 트랜스크립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A가 중요하다. A가 어떤 피노타입에 중요하다. 여기에 알파 서브 유닛이 트랜스크립션을 더 증가시키는 데 중요하다. 업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시스템 A가 어떤 피노타입에 중요하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A가 있을 때 트랜스크립션이 이만큼 되는데 그럼 A를 빼면 트랜스크립션이 덜 된다 라고 하면 A가 트랜스크립션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A가 어떤 피노타입에 중요한지 안 한지를 알려면 A를 빼봐야 돼요. A가 있을 때랑 A가 없을 때를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난번에 우리 시그마의 중요성 할 때 시그마랑 그러니까 홀로 엔자임하고 코어 엔자임 시그마가 빠진 거를 비교했잖아요. 이것도 역시 알파의 중요성을 알려면 알파를 빼봐야 돼요. 알파를.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알파 서브 유닛이 있어야 알파 서브 유닛 두 개가 모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베타가 모이고 거기 베타 프라임 모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모이거든요. 그래서 알파 서브 유닛을 없애면 실험이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알파 서브 유닛의 C 터미널 도메인만 딱 없애거든요. C 터미널 여기 그림에 나와도 알파 N 터미널 도메인이 나머지 아이들과 결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거는 조금 무시하고 그냥 알파가 없어도 얘네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모일 수 있다고 칩시다. 베타 프라임, 시그마가 이렇게 따로 모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홀로 엔자임, 이거는 홀로인데 알파 서브 유닛이 빠진 거를 준비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프로모터도 이게 업 엘리먼트의 바인딩에서 트랜스크립션을 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업 엘리먼트만 있는 것 없는 것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예가 별로 없어서 프로모터도 두 종류를 준비해요. 어떤 거? 업과 코어가 다 있는 것 그리고 업이 없는 것. 이게 업을 통해서니까 또 업도 있고 없고를 정해야죠. 코어만 있는 것. 오케이? 폴리머레이즈도 홀로에 알파 서브이 없는 것.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프로모터는 이건 폴리머레이즈고요. 그 프로모터는 코어 프로모터 코어에 업까지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실험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야. 아까 이건 했죠. 홀로 엔자임이 코어만 있을 때랑 코어 플러스 업이 있을 때 홀로 엔자임이 코어랑 코어 플러스 업이 있을 때 얘는 코어랑 있을 때 코어만 있으면 얘는 트랜스크립션을 빨리 하려면 누가 얘를 찾냐 하면 시그마가 찾아요. 시그마가 찾고 근데 코어 플러스 업이면 시그마가 코어를 찾고 알파가 업을 찾으니까 얘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서 이렇게 높아져요. 이 트랜스크립션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거는 홀로 엔자임으로 했을 때 쭉 이어서 합시다. 얘 홀로 엔자임인데 시그마 알파 서브유닛이 없어요. 그러면 얘의 값이 코어랑 코어 플러스 업 엘리먼트가 있는 프로모터 얘는 코어만 있어요. 코어만 있으면 우리가 일단은 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를 결과를 예측해보고 그리고 이걸 몰랐을 때 이 결과를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안다고 쳐요. 알파 서브유닛이 업 엘리먼트에 바인딩해서 트랜스크립션을 증가시킨다라고 한다면 얘가 값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이 알파 서브유닛은 업 엘리먼트가 있을 때 작동하는 거예요. 업 엘리먼트가 없는 코어는 알파가 있으나 없으나 트랜스크립션 되는 정도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코어 프로모트만 있는 거는 알파 서브유닛이 있든 없든 시그마가 찾는 거니까 찾는 정도가 얘나 같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얘는 어때요? 코어와 업이 다 있어요. 근데 알파 서브유닛이 없어요. 그러니까 업 엘리먼트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얘는. 그러면 얘의 각도 역시 이렇게 된다. 오케이? 이거는 우리가 알파 서브유닛이 업 엘리먼트의 바인딩에서 트랜스크립션을 증가시킴을 아는 상황에서 이런 실험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한 거고요. 실제로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이 실험을 하게 되면 물론 이렇게 디자인한 거는 알파 서브유닛이 아마도 업 엘리먼트에 바인딩하지 않을까, 업 엘리먼트에 바인딩해서 업 엘리먼트를 찾는 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정황 증거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그러면 알파 서브유닛을 없애봐야지, 그리고 알파 서브유닛이 바인딩하는 업 엘리먼트를 없애봐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알파가 있는 거 없는 거, 알파가 바인딩하는 업 엘리먼트가 있는 거 없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 홀로 엔자임은 코어에 비해서 코어 업 프로모터를 가질 때 트랜스크립션 액티비티가 증가해요. 근데 얘는 알파 서브유닛이 없는 아이는 코어만 있든 코어 플러스 업이 있든 트랜스크립션 액티비티가 똑같아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결론이 뭐가 되냐면 알파 서브유닛이 업 엘리먼트가 있을 때 트랜스크립션을 증가시키는 여기에 알파 서브유닛이 관여하는구나. 요 차이는 뭐냐면 얘와 얘의 차이 알파 서브유닛이 업 엘리먼트의 바인딩에서 업 엘리먼트를 통해서 트랜스크립션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RNA 폴리머레이즈 알파 서브 유닛이 엘리먼트의 바인딩에서 트랜스크립션을 증가시킴을 증명하는 실험에 대해 기술하시오라고 하면 첫 번째 요 실험에 대해서 써주셔야 돼요. 이해 가나요? 예. 잠깐 지우고 할게요. 이게 5페이지 제일 위에 1번 얘기예요. 프로모터 어널리시스. 프로모터 어널리시스. 폴리머레이즈는 와일드 타입 폴리머레이즈. 와일드 타입 폴리머레이즈는 홀로 엔자임 말하는 거죠. 그리고 C 터미널 딜리션 오브 알파 서브 유닛. 그러니까 알파 서브 유닛의 C 터미널을 없앤 홀로 엔자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편의상 C 터미널 말고 그냥 알파 서브 유닛을 통째로 없는 걸 가정하고 실험했는데 하여튼 폴리머레이즈도 이 두 가지를 준비하고 프로모터도 코어 플러스 업인 거랑 코어 프로모터 온리인 걸 준비해서 트랜스크립션 레벨을 재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알파 서브 유닛이 업 엘리먼트에 의한 트랜스크립션 증가에 기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설명이 1번에 그냥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1번 내용 잘 설명하셔야 돼요. 두 번째, 풋프린팅 어널리시스. 일단은 이건 뭐냐면 이 실험 결과는 알파 서브 유닛이 업 엘리먼트가 있을 때 트랜스크립션을 더 잘 시킨다 라는 건데 우리는 이 알파 서브 유닛이 업 엘리먼트에 바인딩 하는구나, 업 엘리먼트에 바인딩 하는구나를 알고 싶으면 여기에 프로모터가 이렇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5 이렇게 업이 있다, 업이 있다 라고 하면 얘가 프린팅이 뭐라 그랬어요? 프린팅 어세이는 트랜스크립션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프린팅은 기본적으로 DNA에 프로틴이 바인딩하는데 바인딩하는 그 영역이 어디냐를 알 수 있는 실험이에요. 프로틴이 바인딩해서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느냐. 마이너스 30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35와 마이너스 10박스 마이너스 35와 마이너스 10박스만 있는 프로모터에다가 RNA 폴리머레이즈를 바인딩 시키면 위의 그림 같이 돼요. 위의 그림처럼 폴리머레이즈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들떠 있죠. 알파 서브 유닛이 자리가 없으니까 바인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포프린팅을 해보면 이 부분만 바인딩하는 것처럼 나와요. 뭘로? 그러니까 이것은 엔자임은 홀로 엔자임을 쓰는 거예요. 홀로 엔자임을 쓰고 프로모터를 두 가지를 가지고 얘. 오케이? 그러면 아니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풋프린팅 어세이를 뭐 이럴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홀로 엔자임 가지고 하면 이렇게 바인딩하고 이렇게 자리를 잡았잖아요. 자리를 잡으면 풋프린팅을 하면 이만큼의 결과가 나요. 이만큼의 결과가 풋프린팅 결과로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은 홀로 엔자임으로 요거 두 개 다 하면 헷갈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풋프린팅은 요것만 해요. 요것만. 풋프린팅은 홀로 엔자임 그 프로모터를 똑같이 업도 있고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어 있는 프로모터를 준비하고 홀로 엔자임으로 풋프린팅을 하면 요만큼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만큼이 풋프린팅 된 결과가 나올 거고 그리고 홀로 엔자임에 알파 서브닛을 딜리션 시킨 요걸 가지고 풋프린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만 바인딩을 하겠죠.
그리고 이게 없으니까 이 부분은 풋프린팅이 안 나올 거라고. 그래서 풋프린팅 되는 영역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홀로 엔자임은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코어, 업을 모두 다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 알파 서브유닛이 없으니까 코어만 이렇게 자리를 잡더라. 그러면 차이는 이 부분에 바인딩하는 부분은 누가 차지할 거냐? 예, 여기는 알파 서브유닛이 바인딩하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알파 서브유닛이 업 엘리먼트가 있을 때 트랜스크립션을 증가시킨다 라는 것이고, 요 얘기는 알파 서브유닛이 업 엘리먼트에 바인딩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알파 서브유닛이 업 엘리먼트에 바인딩 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 알파 서브유닛이 있으면 업과 코어를 다 바인딩하고, 알파가 없으면 코어만 바인딩하고, 그러니까 알파가 업에 바인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2번 실험. 풋프린팅, 와일드 타입과 C터미널 딜리션 이거 말고 알파 서브유닛이 딜리션된 요 엔자임을 가지고 풋프린팅을 해본다. 그러면 요런 결과, 얘 홀로 엔자임, 얘는 요만큼의 풋프린팅,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테니까 알파 서브유닛이 여기에 바인딩하지 않을까? 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 실험 뭐냐면 그냥 알파 서브유닛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파 서브유닛만 가지고 풋프린팅을 하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알파 서브유닛만 하면 여기 봐서 바인딩하겠죠? 알파 서브유닛이. 그래서 풋프린팅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세 가지 실험. 트랜스크립션을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알파 서브유닛이 업 엘리먼트와 관련성이 있다라는 증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로 알파 서브유닛이 업 엘리먼트에 바인딩한다. 어떻게 보면 3번 실험만 하면 되는데 하여튼 2번 실험도 하고 3번 실험도 하면 확실히 알파 서브유닛이 업 엘리먼트에 바인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되니까, 이 2, 3번 실험을 통해서 바인딩한다, 바인딩해서 트랜스크립션을 촉진시킨다, 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예. 이 세 가지 실험 다 써주셔야 돼요. 알파 서브유닛이 업 엘리먼트에 바인딩해서 트랜스크립션을 促진시킨다 라는 것을 보여준 실험적 증거에 대해 기술하시오 하면 요거 이 세 가지. 다음 우리가 그러면 시그마 팩터에 대해서 했고 알파 서브유닛 했어요. 베타 서브유닛이 남았는데 이제 거기에는 그냥 말로만 베타 서브유닛은 여기 그림 6.30 아래 볼드체로 베타 서브유닛 is involved in the phosphodiester bond formation. phosphodiester bond formation이 뭐예요? 폴리머레이즈 액티비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폴리머라이제이션 액티비티는 베타 서브유닛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베타와 베타 프라임은 DNA 바인딩, 어쨌든 트랜스크립션 맨 처음에 DNA에 가서 바인딩을 하고 시그마 팩터가 오면 프로모터에 가서 탁 바인딩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떨어지면 얘가 어쨌든 DNA 바인딩해서 계속 트랜스크립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DNA와 폴리머레이즈 바인딩 어피니티를 일롱게이션 할 때 계속 유지시켜주는 아이는 베타와 베타 프라임. 폴리머레이즈 액티비티는 베타와 베타 프라임 합쳐서 다 같이 DNA 바인딩 어피니티가 있다. 그래서 쭉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일롱게이션까지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트랜스크립션 터미네이션. 이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트랜스크립션 터미네이션은 크게 두 가지.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가 있어요. 일부러 떨어뜨리는 프로틴을 로우 프로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크립션 터미네이션 팩터라고 해서 로우 프로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로우 프로틴이 가서 트랜스크립션 다 됐으니까 떨어져 하고 떨어뜨리는 거,
뭘 떨어뜨리겠어요? DNA와 RNA 만들어진 RNA 사이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RNA를 밖으로 던져버리면 폴리머레이즈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폴리머레이즈 떨어져 나가면서 트랜스크립션 끝나게 되는데 그런 어디셔널한 로우 프로틴이 필요한 터미네이션이 있고 어디셔널한 로우 프로틴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그냥 툭 만들어진 RNA가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터미네이션 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로우 인디펜던트 터미네이션과 로우 디펜던트 터미네이션이 있어요. 로우 인디펜던트 터미네이션을 보시면 거기에 uninverted repeat followed immediately by a T-rich region in the non-template strand of the gene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트랜스크립션을 계속 하고 있어요. 트랜스크립션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만들어지고 있는데 폴리머레이즈가 이렇게 바인딩을 해서 트랜스크립션 이쪽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만들어진 RNA가 이렇게 5'부터 3'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들어진 RNA 얘는 이제 더블 스트랜드로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싱글 스트랜드로 되어 있는 이 RNA는 얘가 이렇게 길게 실처럼 이렇게 쭉 뻗어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세포 내에 있는 RNA에 의해서 어택을 받기 굉장히 쉬워요. 어택을 받기 쉬우니까 얘도 역시 만들어지면 어떤 세컨더리 스트럭처 이렇게 이루어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모여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부분적으로 이런 것은 이제 인버티드 리피트 스템 앤 룹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이런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여기 6.45에 보면 이렇게 스템 룹 인버티드 리피트라고 해서 이 부분이 서로 하이드로젠 본드를 이루면서 구조를 이루게 돼요.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게 한 가지. 그리고 RNA 폴리머레이즈가 DNA 템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이제 그거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냥 대충 그리는 거예요. RNA 폴리머레이즈가 트랜스크립션 이렇게 쭉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트랜스크립션 끝날 때까지 일정한 속도로 계속 트랜스크립션 하느냐 어떻게 보면 위에 보고 새로운 거기에 G면 C를 데리고 와야지 C를 데리고 오고 결합하고 또 옆으로 가서 하나 데리고 오고 결합하고 하나 데리고 오고 결합하고 이렇게 하나씩 합성해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드는 속도가 일정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RNA 폴리머레이즈가 쭉 가다가 잠깐 이렇게 멈춰 있어요. 멈춰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움직여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멈춰 있어요. 그리고 가다가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렇게 쭉 합성해 나가다가 그래서 잠깐 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가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가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잠깐 멈추는 걸 뭐라 그래요? 스타트, 스톱이면 그냥 여기서 끝이잖아요. 멈추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춤, 포징이라고 해요. 포즈. 잠시 멈췄다가 이거는 뭘 기대하는 거냐면 곧 다시 갈 거다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잠깐 멈추는 곳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잠깐 멈추네. 여기서 또 잠깐 멈추네. 그래서 잠깐씩 이렇게 멈추는 것을 포징 사이트라고 해요. 포징 사이트. 그래서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렇게 가다가 잠깐 멈추고 하는데 이 멈추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멈추나 봤더니 주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이트가 바로 이렇게 스템 룹 스트럭처를 바로 이룰 때 잠깐 멈추고요. 또 가다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아이가 스템 룹을 딱 이루면 또 잠깐 멈춰요. 또 스템 룹을 이루면 또 잠깐 멈추고. 그래서 포징 사이트에 이렇게 약간 이런 이렇게 구조를 이루는 곳이 주변에 있어서 이런 구조를 이루는 시퀀스가 보이면
아 여기서 멈추겠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씩 멈출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사이트를 이제 포징 사이트라고 해요. 포징 사이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 포징 사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요 상황이에요. 지금 요 상황에 멈춰 있어요. 멈춰 있는데 요 상황에 있는 요 부분, 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DNA는 A, RNA는 U. DNA 시퀀스에 A가 좀 많이 나오는, 그래서 U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런 시퀀스. 잠시 멈춰 있는데 AU 베이스 페어링이 제일 약한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GC보다 AU 결합이 약하잖아. 그런데 AU 리치한 시퀀스가 오게 되면 얘는 잠시 멈춰 있는 포징 사이트와는 달리 이게 어느 순간 툭 이렇게 결합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RNA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실수로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런 약한 결합이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스템 룹을 만들어주면 스템 룹 때문에 잠시 멈추게 하고 이게 결합력이 약하니까 멈춰있는 시간에 얘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터미네이션 사이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징 사이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포징 사이트는 정말 포징이에요.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고 또 다시 출발하고. 그런데 어느 곳은 포징 사이트인 줄 알고 멈추는데 이렇게 툭 RNA가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RNA가 트랜스크립션이 터미네이션 되는. 그래서 이런 시퀀스를 터미네이션 사이트라고 하고, 터미네이션 사이트는 주로 여기 나와 있는 것 inverted repeat 시퀀스를 가지고 있고 그 뒤를 따라서 여기에 템플레이트 스트랜드에 A가 오면 템플레이트는 T겠죠. 그래서 템플레이트의 T 리치 리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템 룹 스트럭처를 이루고 그 다음에 DARU 라이보스 RNA는 U, DNA는 A, DARU 베이스 페어링이 쭉 뒤따르면 이 약한 결합 때문에 포징되어 있던 RNA가 떨어지면서 트랜스크립션이 터미네이션 된다라고 기술하시면 돼요. 이게 Low Independent Termination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Low Dependent Termination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